포유류는 이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스킨십을 해주지 않는 원숭이들은 살이 찌지 않고 밥을 잘 못 먹고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착하고 악함은 없습니다. 착하게 자라느냐, 악하게 자라느냐, 그 문제죠.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애정과 통제, 환상의 콤비네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총 4편 소개드렸습니다. 셰퍼의 부모 유형과 바움린드의 부모 유형 말씀드렸는데요. 두 학자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의 정도, 그리고 통제의 정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모의 양육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정은 좋은 것 같고 통제는 왠지 좋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적절한 애정과 적절한 통제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애정과 통제가 환상의 콤비네이션을 이룰 때 우리 아이가 가장 건강하고 밝으면서도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키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애정, 통제, 어떻게 적정한 선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적절한 애정과 통제의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애정과 통제, 환상의 콤비네이션.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아이에게 사랑 주기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는 육체를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정신이 평안하고 평온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부모가 주는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정신을 밥 먹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사랑이 넘치신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안아주시고요. 스킨십을 해주십시오. 포유류는 이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스킨십을 해주지 않는 원숭이들은 살이 찌지 않고 밥을 잘 못 먹고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스킨십만 자주 해줘도 훨씬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아이 등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말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자기가 알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안아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은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떡을 진짜로 먹는 것, 두 가지의 차이처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도 내가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서 사랑이 샘솟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성애는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점점 커지는 건데요. 이런 모성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 스스로 많이 지쳐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더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거든요. 혹시 너무 과도한 열정으로 스스로 많이 지친 건 아니신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충분히 쉬어주시면 사랑은 또다시 저절로 나오게 되니까요. 억지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머니 스스로를 돌보면서 에너지를 충족하시면 사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정과 통제, 환상의 콤비네이션.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하고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적절한 통제는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나 도덕이 없다면 사실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아니겠죠. 어느 정도의 도덕과 법이 있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아이들 역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하다,
있는 그대로 자라도 천사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착하고 악함은 없습니다. 착하게 자라느냐, 악하게 자라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적절한 통제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더 쉽게 악한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나쁜 선택은 더 순간적으로 쾌감을 주고 더 빨리 어떤 결과를 얻어주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스스로 통제하면서 단기적으로 좋고 장기적으로 나쁜 선택이 아닌 결국 장기적으로 올바르고 자기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자율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타율 통제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타율 통제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순간에는 해야지요. 결국에는 자율 통제와 타율 통제는 비율의 문제입니다. 자율 통제가 7, 타율 통제가 3, 혹은 6대 4처럼 아이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께서 경험하셨겠지만 아이에게 믿고 맡기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율 통제로만 한다라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할 때도요, 자율 통제의 권한을 7 정도로 주고 부모님이 3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모 아니면 도 10대 0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만큼 여기까지 스스로 해봐. 엄마는 조금 보면서 조언을 해줄게. 그리고 아이가 자율통제를 잘 하지 못할 경우 그 권한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부모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결국 이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통제 네가 한번 해봐. 못하네? 다 내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의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는 자율의 권한을 많이 주었다가 아이가 그 자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점점 자율은 줄여가고 타율은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아이에게 자율의 기회를 또 주고 또 아이가 못하면 또 자율을 줄이고 타율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훈련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잘했을 때 자율을 가질 수 있고 자유가 주어지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주고 아이가 잘 못할 때 자유를 줄이는 이런 방식들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를 주었다가 못하면 줄였다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자유의 기회를 주었다가 또 못하면 점점 줄였다가 그래서 주었다가 뺏었다가 주었다가 뺏었다가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은 훈련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율과 타율 통제 사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더 통제 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과 통제의 환상의 콤비네이션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데 스킨십 하시고 표현 많이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스스로 마음속에서 애정이 샘솟지 않는다면 스스로 많이 지쳐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제 같은 경우에는 자율통제가 바람직하지만 자율통제가 10, 타율통제가 0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율통제 7, 타율통제 3 정도로 부모님께서 관리 감독은 계속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자율통제는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통제만 주면 아이들은 그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모두 썩힙니다. 그래서 자율통제의 권한을 주시되 계속해서 중간에 관리하고 감독하시면서 아이가 자율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